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못 먹어도 열고다입니다. 빨갱이 추종 세력답게 6월 25일 새벽에 박원순 일당의 우리공화당 광화문 당사 침공이 자행되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으나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 대항하여 비폭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당사가 우리 공화당의 탄생 하루 만에 공권력 집행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 세력들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졌다 하여도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두 배의 천막을 치겠노라고 불굴의 의지를 다졌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그 말을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천막 하나로 시작하여서 얼마나 버틸 여력이 있을까 생각하여서였는지 박원순은 말로만 철거한다 하면서 보낸 세월이 무려 47일이었습니다. 지난 47일간 광화문 천막 당사는 당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켜졌었으며 새로 세워진 광화문 천막 당사는 두 배는 더 큰 규모로 더 오랜 동안 광화문을 지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100여 마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한당이 하지 못한 광화문 천막 설치를 국회의원 한 명뿐이던 대한애국당이 당당히 이루어냈으며 지난 47일간 대한애국당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속 국회의원 숫자가 무려 2배로 증가를 했고 많은 보수우파 인사들이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찾기도 했습니다. 저녁마다 이어졌던 팟캐스트 방송은 대한애국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대한애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도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하는 것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숙식을 하면서 47일간을 지켜낸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의 애국심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종북 좌파 민노총들처럼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경찰에 맞서서 싸울 수도 없고 총기를 탈취하여서 광주처럼 무장 폭동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오늘 밤에라도 또다시 공권력이라는 탈을 쓴 종북 좌파 시장에 의하여 부셔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수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종북 좌파들의 불법 시위와는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원진 대표는 또 와서 철거를 하면 또 짓고 또 철거를 하면 서울시를 포위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광화문을 사수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새벽녘의 허탈했던 순간을 다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 크게 울려 퍼지는 노래는 정말로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아마도 박원순은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보수우파들이 보여왔던 나약함이라면 한번 부셔지면 그저 주저앉아야 할 것인데 이런 투쟁하는 보수우파를 본 적이 없던 박원순은 벌집을 건드렸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한당 쓰레기들은 주댕이로만 다음번 총선에서 종북 좌파들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지저대면서 자신들만이 종북 좌파들을 막을 수 있다고 표나 달라고 하면서 그저 자신들 재선이나 저울질하고 있는 이때에 다음번 총선에서 종북 좌파 연정 세력이 득세를 하면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에 몸을 던져 투쟁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공화당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결코 자한당 국회년 놈들처럼 한가하게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해찬이가 보수를 불태워버린다고 한 개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수의 탈을 쓰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개나발이나 불어대는 것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자한당 국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들 중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데려다가 써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딜레마라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는 탄핵 사태 때 과도하게 설쳐졌던 인사들이 광화문 천막 당사를 찾은 것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가짜뉴스에 속아 넘어가서 광분하던 이들 중에는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도 믿었기에 더욱더 화가 난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일반 국민들도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배신감이 더 컸고 그랬기에 그 많은 소위 말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서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나 태극기 애국 국민들처럼 저들이 속지 않았다면 탄핵 정변이 성공할 수 없었겠지만 보수파 국민들이 보수파 정론지라 믿어왔던 조중동의 처절한 사기질에 속은 국민들을 그저 한심하다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25일 새벽 우리 공화당 천막 당사는 처절하게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만행은 애국 유튜버들에 의하여 실시간 중계가 되었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 천막은 5년째 더욱더 견고하게 펼쳐져 있는데 민노총의 폭력 시위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얻어터지던 경찰이 오늘 새벽 비폭력을 주장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느낀 바가 있었을 것이길 빕니다. 민주화를 주장하면서 멀쩡한 정부를 독재라 매도하고 폭력 시위를 일삼던 것들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앉아서 좌파 독재 행각을 뻔뻔하게 벌이고 있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깨닫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주화라는 사기극을 깨부셔야 할 보수파 정당이라는 탈을 쓴 자한당에도 그 잘난 민주화 유공자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으면서 민주화라는 망령을 지켜내려고 오늘도 태극기 애국 세력들과 우리 공화당 비하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6.25 사변의 잿더미에서 온 국민들이 노력하여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문재양이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 노력한다 하여도 그리 쉽게 무너질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한당 것들은 자기들에게 표를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처럼 보수우파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수당이었을 때 무엇을 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년 놈들이 발목 잡기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훌륭하게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총선에서 180석 이내 200석 이내를 꿈꾸면서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자신들의 더러운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대통령을 탄핵한 것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을 어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주당 등 종북 좌파 세력들이 득세를 하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자한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던 그저 민주파리 망령들의 한바탕 굿판으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선 것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들과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하여야 할 일은 좌파나 중도들까지 신경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자한당을 지지하는 보수파 국민들을 각계격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파 제1당으로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더욱더 좌경화로 치닫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공적으로 차기 총선을 마무리한 후 보다 더 강력한 우리 공화당으로 변신하여서 광화문 광장에 눈에 보이는 천막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커다란 천막이라서 보이지 않는 그런 커다란 천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들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전체를 애국 광장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종북 좌파들에게 휘둘리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기쁨에 설레었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 통일을 이룰 수도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그런 시절이 사이비 민주파리들의 폐악질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지난 3년간 침묵으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독려하셨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는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실 듯 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과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심전심 대한민국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난 3년을 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갈 길을 정하지 못하고 엉거주춤 있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오든 안 오든 2012년 12월 19일 밤 광화문 광장이 떠나가라 외쳤던 그 이름 박근혜를 다시 부르며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 먹어도 열고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